교서 페이지 116페이지요. 그 다음에 강의 노트는요. 강의 노트 페이지는 38이요. 38페이지 이하가요. 무건대리요. 38, 39부터요. 그렇죠? 지금부터요. 무건대리 한번 보시면요. 무건대리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유건대리 있죠. 유건대리하고 여기서 이제 무건대리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 무건대리 속에 무슨 대리가 들어있냐? 표현대리가 들어있거든요. 유건대리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 대리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명을 해야 돼요. 현명. 그런데 무건대리는 일단 대리권이 없어요. 대리권이 없지만 뭐는 있다? 현명은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큰 차이죠. 유건대리하고 무건대리의 차이점. 여기서 뭐냐면 대리권이 있냐 없냐 이게 두 개가 차이고 둘 다 뭐가 있다? 현명을 한다. 이게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제 유건대리하고 무건대리는 표현대리의 차이는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럼 보면 무건대리는 먼저 뭐냐면 이렇게 본인 갑이 있고요. 상대방 병이 있고요. 여기 무건대리는 을이 있는데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지 않았는데 그럼 이것을 무건대리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무건대리라는 것은 대리권은 법률행위 중에서 효력 요건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효력 요건에 속하니까 대리권이 없으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가 되죠, 무효.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리인 을 이렇게요. 이것을 뭐냐면 현명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이 병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우리 갑의 대리인이라고 믿어야 돼요. 선이 플러스 무가 실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믿지 않으면 사실 무건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무건대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무건대리한테 무건대리인 책임을 져라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요. 반드시 상대방은요. 선일 때 하나 세트로 암기해야 돼요. 선일 때 철회권을 행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선, 악을 불문하고 최고권을 행사를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본인이 여기서 뭐가 있냐면 추인권하고요. 그 다음에 추인 거절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철회권 있죠. 철회권하고 여기 추인권이죠. 처리하고 추인권을 뭐라고 한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다. 다른 말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이것을 의사표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독행위인 것은 아닌가 그래가지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먼저 취소하고 해제하고 해지가 있죠. 그 다음에 무건대리에서 본인의 추인권하고 상대방의 철회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채권자. 채권자가 하는 뭐가 있다? 면제. 그 다음에 채무자가 하는 뭐? 상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오늘부터 배울 수 있는데 취소 있죠. 취소. 취소권이 취소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보면 거절권이 있죠. 여기는 뭐가 있다? 최고권이 있죠. 최고 거절이라는 것은 이것을 우리 뭐라 한다? 의사의 통지라고 얘기하죠. 그럼 의사의 통지는 뭐예요? 의사는 최고로 거절을 잘한다. 의사의 통지 이렇게. 그래서 일단 크게 먼저 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철회권을 행사하게 되면 뭐가 되냐? 확정적 무효가 돼요. 확정적 무효요. 그러면 여기 거절하죠? 거절권을 행사를 해도 뭐가 되냐? 그것을 확정적 무효가 돼요. 확정적 무효. 그 다음에 여기 추인을 하죠? 추인하면 다른 약정. 아무런 말이 없으면 이 말이죠. 다른 약정이 없어. 언제나 아니에요. 언제나 가지고 대리행위 시. 대리행위 시에 뭘 한다? 소급. 소급해서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유효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대리를 언제냐? 계약을 2월 1일 했다 이 말이죠. 추인은 언제냐? 10월 1일 날 추인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무런 말이 없으면 현재 2월 1일부터 소급해서 유효가 돼요. 이게 이제 뭐하고 다르냐면 무효행위 추인하고 달라. 우리가 지금 아직 안 배웠는데 무효행위 추인이란 것은 뭐냐? 무효행위의 추인이죠. 이 무효행위의 추인은 언제부터냐?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소급표가 있다 없다? 소급표가 없다 이런 말이죠. 소급표가 없다. 그런데 무건 대리행위 추인은 뭐가 있냐? 소급표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항상 이걸 가지고 섞는단 말이죠. 무건 대리행위 추인하고 무효행위 추인하고 비슷해 보이잖아요. 항상 섞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뭐냐면 우리가 대리권이 없으면 무건 대리라고 하죠. 그런데 현명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현명이란 게 뭐죠?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현명이잖아요. 그런데 현명조차 하지 않는 경우 있어요. 현명조차.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현명조차 하지 않는 것을 무권한 자의 처분행위다 이렇게. 이 무권한 자의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무권한 자의 처분행위인데 이 사람은 현명을 하지 않죠. 우리가 무건대리는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리권이 없더라. 그걸 무권대리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무관한 자의 처분행위는 뭐냐면 그 물건이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처분하는 거예요. 자기 것이다. 알겠죠? 이렇게 처분하는 것을 뭐란다? 무관한 자의 처분행위다 이렇게 하고, 이 무관한 자의 처분행위는 무권대리행위 추인하고 똑같이 인정을 해요. 그럼 무권대리행위 추인하고 똑같이 인정하니까 무관한 자의 처분행위를 만약에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은 언제부터 유효가 된다? 소급해서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왜 여기다가 확정적 무효란 말을 쓰고 여기도 확정적 무효란 말을 쓰고 여기는 확정적 유효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냐. 원래 무권대리는 무효인데요. 추인을 하게 되면 유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유동적 무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냐? 토지거래 허가제. 그 다음에 여기 무권대리. 이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죠. 그런데 나중에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죠. 그 다음에 여기요. 무권대리죠.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죠. 근데 무권대리행위 추인하면 뭐가 된다? 추인을 하죠. 그럼 뭐가 돼요? 유효가 되죠. 여기 토지거래 허가는요. 허가가 없으면 무효이죠. 허가를 받으면 뭐가 돼요? 유효가 되죠. 그래서 허가, 그다음에 무권대리, 그다음에 정지조건부 이렇게요. 이 세 가지를 우리 뭐란다? 유동적 무효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유동적인 것은 법률 효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동적인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확정을 시키는 게 필요하죠. 확정. 그래서 유동적인 것은 확정을 시키는 게 필요하는데 그 확정은 누가 하냐? 본인 갑이 확정을 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요. 상대방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확정을 시킬 수 있는 거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본인 갑이 확정시켜서 뭐란다? 추인권이고 추인 거절권이고요. 상대방이 확정시킨 것을 철회권이라고 하죠. 그런데 상대방이 확정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본인한테 물어볼 수 있죠. 그걸 최고라고 그래. 뭐라고 물어보냐? 추인할래요? 추인을 거절할래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추인할래? 추인을 거절할래? 물어보는 것은 지금 현재 추인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으니까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추인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 유동적인 것이 확정이 돼. 그래서 확정적 뭐가 된다? 유효가 돼. 추인을 거절하면요. 확정적 무효가 돼. 철회권 행사하면요. 확정적 뭐가 된다? 무효가 돼. 한 번 법률관계가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곳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만약에 본인이 추인을 하죠. 그럼 확정적 유효가 되죠. 한 번 확정적 유효가 되면 다른 곳으로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더 이상 추인 거절이라든가 철회권이라든가 채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채고는 언제 하냐? 아직 추인이나 추인 거절이 없을 때 당신 추인할 거예요? 추인을 거절할 거예요? 묻는 것이 채고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한 사람이 추인을 거절한다. 거절하면 확정돼 버리죠. 뭐로? 무효로. 그러면 더 이상 추인이라든가 철회권이라든가 채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요. 이 세 가지는 시간에서 앞선 자가 앞서는 거예요. 상호 배타적이라고 그래. 그건 무슨 말이냐? 먼저 만약에 본인이라는 사람이 추인하죠. 추인하면 더 이상 뭐를 못해요? 추인 거절이나 철회를 못해. 상대방이 철회를 하죠. 본인은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못해. 그러면 철회는 언제까지 추인하냐? 철회하냐?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추인은 언제까지 하는 거냐? 상대방이 뭐 하기 전까지? 철회하기 전까지 추인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까지,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 만약에 추인이나 추인 거절이나 철회권이 있죠. 그러면 그 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돼 있어. 철회권은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추인은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까지. 추인이나 추인 거절이나 철회권 행사하면 더 이상 뭘 할 수 없다? 채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항상 유동적인 법률관계는 항상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 유동적인 것을 뭐를 해요? 확정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죠. 미성년자가 계약해도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근데 요즘 최근에는 이 채고라고 하는 것을 뭐로 바꾸냐? 촉구로 바꿔. 촉구. 채고라는 것을 촉구로 바꾼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채고라는 말이나 촉구라고 하는 말이나 같은 말이다. 그 다음에 여기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다.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유동적인 것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의 철회권과 채고권, 본인의 추인권과 거절권이 있다. 이걸 먼저 구조를 먼저 암기해야 돼. 그래서 항상 누구한테 뭐가 있느냐? 무권대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한테 추인권과 추인거절권, 상대방한테 철회권과 채고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나중에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요, 무권대리 문제를 한번 보죠. 페이지요. 173페이지. 173페이지 기본서 173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기본서는 173페이지를 보면 거기 뭐 나오죠? 20번 나와 있죠? 20번.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 소유 토지를 선의의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것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여기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보면요. 거기 보면 1번. 을이 누구죠? 을이 무권대리죠? 무권대리인의 본인에 대한 뭐라고 돼 있어? 최고권이라고 돼 있죠? 최고권. 이 최고권 이것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에요. 최고는 누구한테 한다? 상대방. 최고권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어.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하는 것을 최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상대방이 지금 누구라고 돼 있죠? 선이라고 돼 있죠? 선이. 문제. 그거 왜 그러냐 봐봐. 선이 이어야 상대방은 뭘 할 수 있다? 철회권 행사했고 선이 이어야 최고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철회권과 최고권이 둘 다 인정되려면 상대방은 뭐가 돼야 돼? 선의가 돼야 되죠. 이것 때문에 뭐라 한다? 그것을 뭐죠? 상대방은 선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최고하게 처리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죠.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요. 어느 누구도 뭐를 하잖아요? 책임을 지지 않아. 책임을. 그런데 최고를 하죠. 최고는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죠. 그러면 상당한 기간이 뭐하도록?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뭘 하자면 확답을 뭐 하자면 발하지 않으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뭐한 걸로 본다? 추인을 뭐한 걸로 봐?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봐.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추인 거절 이렇게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는 것을 뭐란다? 이것을 확정적 뭐라고 한다? 무효. 그럼 확정적 무효이면 그건 누가 책임져요? 그것은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대리인. 추인 거절. 여기서 추인이 아니에요. 추인 거절로 봐. 알겠죠? 왜냐? 추인권은 상대방 있는 의사 표시예요. 그러니까 추인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의사를 표시해야 돼. 말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물어봤잖아요. 당신 어떻게 할래? 물어봤더니 아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서 보면 을이 지금 누구죠? 을이 무권대리라고 돼 있잖아. 무권대리요. 무권대리는 135조에서요. 이것을 뭐란다?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인데 여기서 한번 봐봐요. 뭘 치면 본인 갑이 있죠? 본인 갑이 있고 상대방 병이 있고 대리인 을이 있잖아요. 이 본인은요. 추인을 해야 돼요. 추인을 거절해야 돼. 대리인 책임지려면 본인은 추인을 거절해야죠. 추인을 거절해야 되고요.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누가 책임을 져요? 본인이 책임지죠. 우리 지금 대리인이 책임지는 하고 있죠.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아야 되죠. 상대방은요. 철회권을 행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되죠. 상대방은요. 철회권 행사하지 않고 대신 상대방은 선의 플러스 뭐가 돼야 돼요? 무과실이 돼야 돼요.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요. 선의 플러스 무과실. 여기 대리인이죠. 을이죠. 대리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가 돼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행위 능력자요. 왜요? 왜 행위 능력자가 돼야 돼요? 제한 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유권대리에서 대리는 행위 능력자를 요하지 않죠. 그럼 유권대리에서는 모든 책임을 누가 져요? 본인이 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무권대리에서는 원칙적으로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무권대리는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야.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만약에 대리인이 피성년 후견인이다. 그러면 대리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해야 돼.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죠. 여기가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인데요. 상대방이 선의가 아니고 악이다. 상대방이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입증을 해야 돼요? 여기서 뭐죠? 대리인. 대리인이요. 을이 입증을 해야 돼. 대리인이 입증을 해야 돼. 대리인이 입증을 해야 돼. 왜 대리인이 입증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 보면 상대방이 선의이면은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악이면은요, 대리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그러니까 이 입증 책임을 누가 지는 것이다? 대리인이 지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게 또 중요해. 그 다음에 여기서요, 이런 모든 요건을 갖추면 누구의 선택이다? 상대방의 선택이에요. 이 말이 또 중요해. 상대방의 선택, 계약을 이행을 하든지, 뭘 하든지, 손해배상을 하든지, 이때의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배상이다? 이행, 이익배상이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무권대리의 구조예요. 그래서 무권대리는
본인은 추인권과 추인거절권, 상대방은요 철회권과 최고권이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누구의 선택이다? 상대방의 선택을 대리인의 선택으로 잘 바꿔. 문제가 나올 때. 알겠죠? 두 번째, 여기요 행위 능력자죠. 미성년자라든가 피성년후견이라든가 피한정후견으로 잘 바꿔. 그러면 피한정후견이다.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을이 피성년후견인 경우 상대방의 선택에 의해서 대리인은 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진다. OX, X 이행할 책임을 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상대방은요 선이 뭐가 실해야 되죠? 그런데 상대방이 선이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증명을 해야 돼?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다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요 우리는 선이 있죠. 선인 경우만 철회권을 해요. 그래서 항상 나와 무권 대리인임을 모르는 경우 이렇게. 모르는 경우 선이죠. 선인 경우는 처리할 수도 있고 최고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악이다. 악인 경우는 뭐만 한다? 최고만 한다. 이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최고는 최고 있는데 아무 말이 없다. 그러면 추인이다. 추인거절이다. 추인거절이다. 추인거절. 그것만을 알아야 되겠고요. 본인은 추인권과 추인거절권이 있죠. 특히 본인의 추인권은 언제나 소급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소급을 해. 다른 말이 없을 때 소급을 해. 언제나 소급 그러면 안 돼. 다른 약정이 없을 때.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무권 대리 행위는 소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 맞아요. 소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왜? 다른 약정이 없으면 소급하니까. 그런데 언제나 소급한다?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왜냐? 다른 약정에 의해서 소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지금 여기에 이제 지금 했던 것이 우리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를 더 봐. 첫 번째가 뭐냐? 추인권이에요.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추인은요, 이것은 첫 번째가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은 뭐죠? 형성권은 재산권이니까 양도할 수도 있고, 상속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 가등기 할 수도 있죠. 자, 두 번째요.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죠. 여기서 일방적 의사표시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일방적이란 말은 뭐다? 추인할 때는 상대방 병에 뭐가 필요가 없다? 동의가 필요가 없어. 동의가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의사를 표시해야 돼. 그런데 상대방이 최고했어. 최고했는데 확답을 하지 않죠. 그러면 추인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그러면 추인이다, 추인거절이다, 추인거절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사를 표시해야 되고 일방적 의사표시를 뭘 한다? 이것을 단독행위라고 하죠. 그럼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 그런데 상대방에 뭐가 있으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조건을 붙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냐면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일부 변경을 가한 추인이 있죠. 일부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서 일부나 변경을 가한 것은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추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부나 변경을 가한 것은 조건을 붙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추인이 아닌데 상대방에 뭐가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 추인이 될 수 있다 이란 말. 이게 아주 시험에 여기서는 또 잘 나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일부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추인이 아니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추인은요, 여기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요. 추인은 뭐다? 상대방이 있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있는 것이요, 추인은. 그런데 여기 재단법인 있죠. 재단법인 설립 행위를 무권 대리로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이죠. 그러면 무권 대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재단법인 설립 행위는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상대방이 없는 거죠. 그러면 무권 대리니까 무효니까 추인을 해야지 유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추인을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 상대방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재단법이니까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추인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 행위를 무권 대리로 하면 뭐가 되냐? 추인할 수가 없다. 추인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뭐가 된다?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가 돼.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 행위를 무권 대리로 하면은 추인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확정적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무권 대리임을 알면서 무권 대리임을 알면서 무권 대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 말이죠. 무권 대리임을 알면서 여기서 장기간 방치했다. 장기간 방치하거나 여기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이나 또는요 이 일을 제기하지 않거나 이렇게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추인으로 볼 것인가? 추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왜요?
무권대리는 뭐예요? 무권대리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죠. 무효의 3대 원칙이에요. 무효는 언제까지나 무효죠. 언제까지나 무효죠, 무효는. 그러니까 무권대리는 무효죠. 무효임을 알면서 본인이 장기간 방치를 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무효인 것이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고요. 우리가 추인을 할 때는 추인은 뭐죠? 의사표시죠. 이 의사표시라는 것은 추인은 명시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러면 또 뭘 할 수 있다? 묵시적으로도 추인할 수 있다. 그래서 묵시적으로 추인하는 것은 뭐냐면 종중땅, 종중땅을요. 의뢰하는 무권대리인이 처분했어. 처분해서 처분한 대금, 매매 대금을요. 대금을 무권대리인이 종중한테 주니까 종중이 다른 토지를 매입을 해. 종중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무권대리인이 종중 땅을 처분했어.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종중한테 주죠. 그러면 종중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종중이 그 돈을 받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런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거나 그 돈으로 다른 토지를 샀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이 사람은 이 계약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얘기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추인이다. 이렇게요. 또요, 무권대리인이요. 내 이름을 걸고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나 상대방이 나한테 돈 갚으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뭐라 하냐? 돈 얼마 빌렸니? 얼마 빌렸대. 돈 갚을 날짜가 언제냐? 오늘이래. 야 그러면 일주일만 연기해주면 안 될까? 일주일만? 그러니까 뭐죠? 채무 변제 기일의 유예를 요청해요. 유예. 그러면 자기가 책임을 질 것이 아니면은 나 모른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돈 갚을 날짜를 연기해달라 이 말은 내가 그 돈을 갚아줄 생각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묵시적 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네 번째로 뭐가 있냐면 추인은 누구한테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 뭐란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추인의 상대방은 누구냐? 여기서 갑이 있으면 추인은 누구한테 하느냐? 첫 번째 상대방 병한테 할 수 있어. 두 번째 상대방의 승계인. 이 사람을 승계인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직접 상대방이라고 그래요. 상대방한테 해도 되고 승계인한테 되고 다 돼. 중요한 것은 누구한테 할 수 있냐? 추인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상대방한테 추인하는 게 원칙이죠. 추인할 때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받아 안 받아? 받지 않는다. 왜요? 일방적 의사표시니까.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상대리인에게 추인했다. 추인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추인했을 때 이 상대방 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대리인한테 추인한 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말이죠. 만약에 알고 있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말할 수 있다. 효력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상대방한테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모르고 있다. 그럼 모르고 있다 그러면 효력을 말할 수 없다.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도리어 상대방은 뭘 행사할 수 있다? 철회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하게 되면 뭐가 된다?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가 돼.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을 때가 중요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는데 상대방이 아직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러면 뭐다? 그것은 상대방은 도리어 뭘 행사할 수 있다?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무권대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권대리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봐요 여기요. 여기서 이제 추인권 여기까지 추인이에요. 그래서 추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게 무권대리에서 지문 만약에 무권대리란 말이 나온다 그러면 지문의 두 개는 무조건 추인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추인에 대해서 나온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이거죠.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병렬에 대한 추인. 알겠죠? 암기에 그냥 일부나 병렬에 대한 추인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거죠. 여기요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을 했다.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알겠죠?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상대방은 도리어 말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나머지 것들은 다 똑같이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추인은 누구한테 한다? 상대방이나 승계인이나 대리인한테 할 수 있는데 대리인에게 추인했을 때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다른 말로 뭐다? 상대방은 말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추인 거절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추인 거절이요. 추인 거절이라는 것은 뭐냐? 이런 것이죠. 추인을 거절한다. 그러면 여기서 본인 갑이 있고 상대방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한 사람이 2월 1일이요.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딜권 안 줬는데 그러면서 을한테요. 이 병한테 이렇게 등기를 해준 경우가 있어. 등기. 무권 대리인이. 그러면 본인은 뭐가 있죠? 본인은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 있죠. 추인 거절권. 그래서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 있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 있고 상대방한테 지금 뭐가 되어 있죠?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본인이 추인을 한다. 그러면 유효. 추인을 거절한다. 그러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추인도 하지 않고 추인을 거절하지 않고 본인이 사망했어. 사망. 본인이 사망했다 이 말이죠. 그럼 본인이 사망하면 어떻게 돼요? 추인과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본인이 사망했죠. 그러면 이 추인과 추인 거절권을 이 의뢰하는 무권 대리인이 언제요? 10월 1일 날 상속을 해. 상속. 10월 1일 날 상속을 한다 이 말이죠. 10월 1일 날 상속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추인을 하지 않고 이 등기요. 등기의 추인 거절. 추인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등기 말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자기가 아버지가 사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추인하지 않고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거절할 수 없다,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이것을 우리는 뭐냐면 금반언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해. 금반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요, 반대로 말하는 것을 금한다 이 말이죠. 2월 1일 자기가 팔아먹고 나서 10월 1일 날 상속해서 자기가 판 것을 승인을 해야지. 승인하지 않고 추인을 거절한다는 것은 판 것에 대해서 자기가 거부한다 이 말이잖아요. 반대로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지 못하니까 결국 누가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다? 병이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병이 소유자다 이런 말이죠. 그럼 병이 소유자죠? 그러면 병이 소유자면 어떻게 돼요? 이 병이 소유자잖아요. 그러면 을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을은 병에게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고요. 이때 이 병이 이것을 정에게 처분한다. 그러면 정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자죠. 다른 시험에는요,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나온 적이 없거든요. 거의 다른 국가고시는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 무권 대리인이 처분한 후 본인을 상속한 경우 본인의 입장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가 없다. 이렇게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여기까지 다 났어요. 여기까지 지금 다. 그래서 본인을 상속하여 이미 등기된 경우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다거나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따라서 상대방 병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병이 정에게 처분하면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자신이 소유자임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시험에 다 났단 말이죠.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란다? 무권 대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무권 대리라는 것을 쭉 보면은요, 좀 약간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별것도 아니고, 특히 여기서 여러분요, 상대방이 뭐가 있다? 철회권이죠? 철회권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떤 경우에 선인 경우에 철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죠? 최고권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그러면 여기서 본인의 추인권하고 추인 거절권은 누구한테 행사하느냐? 그것은 누구에게 행사해도 관계없어. 그러니까 상대방이나 대리인한테 추인이나 추인 거절할 수 있고, 철회권도 본인이나 대리인한테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최고권, 최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최고는 묻는 거죠. 당신 추인할 거예요? 추인을 거절할 거예요? 묻는 거죠. 그러면 추인이나 추인 거절권은 오로지 누구한테만 있다? 본인한테만 있잖아요. 본인한테만. 알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만 뭘 한다? 최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이 본인에 대해서 최고한다.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뭘 한다? 무권 대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특히 무권 대리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은 추인권하고 추인 거절인데, 특히 추인권에서는 뭐냐?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병기를 가한 추인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상대방이 모르는 경우로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추인 거절은요, 본인을 상속한 다음에 추인을 거절하거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 등기 말소를 청구하지 못하니까 누가 소유자다? 상대방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상대방 대리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대리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가 뭐냐면 무권 대리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173페이지요 21번 한번 보세요. 173페이지 21번 나와 있죠? 그러면 무권 대리인 을이 갑의 대리나 칭하며 갑소유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등기했다. 1번, 갑이 을의 대리 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 줄고 병의 동의가 필요, 거기까지. 병의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2번, 병이 정에게 토지를 전매하죠. 이전 등기한 경우 갑은 을의 대리 행위를 정이 누구죠? 상대방의 승계인이죠.
상대방의 승계인한테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상대방의 승계인에게도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자, 3번은요. 갑이 추인을 뭘 한다? 거절하죠. 갑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을이 제한, 능능이죠. 능 하나 지워. 알았죠? 눈 감고 편집해서 그래요. 제한 능능이 아니야. 능력자. 제한 능력자다. 줄고. 을이 제한 능력자. 을이 제한 능력자라는 것은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다.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러니까요, 상대방은요, 제한 능력자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 갑이 병에게 추인 거절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 줄고요. 추인 거절 그건 뭐요? 확정적 무효이죠. 여러분, 확정적 무효가 되면 더 이상 추인이나 철회권이나 채고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상대방은 갑에 대해서 채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없다. 가진다. 틀렸죠. 자, 5번은요. 상대방은요. 병은 매매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으면 안경우 줄고, 안경우란 말이 뭐죠? 악이란 말이죠. 악이. 여러분요, 상대방이 악이다. 그러면 철회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상대방인 선인 경우만 철회죠. 그러면 악인 경우는 뭘 행사할 수 있다? 채고권은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뭔 행사할 수 없다? 철회권은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무권 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이제 보면 무권 대리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무권 대리는요, 크게 봤을 때요, 구조를 보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무권 대리는 일단 대리권만 없을 뿐이지 뭐는 있어야 돼요? 현명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무권한 자의 처분행위라는 것은 뭐죠? 무권한 자. 무권한 자의 처분행위는 현명도 하지 않고 남의 물건을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하는 거예요. 자기 것이냐. 그럼 무권한 자. 그 무권한 자도 무권 대리하고 똑같이 봐.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그것을 추인하죠. 그럼 언제부터 유효가 된다? 처음부터 유효가 돼. 그런데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 추인은 언제부터다? 그때부터다. 이게 이제 항상 이런요, 무효행위 추인에서 뭐라고 하냐? 소급해서 효력이 있다. 무권 대리행위 추인은요, 그때부터 유효이다. 이런 말을 쓴단 말이죠. 무권 대리는 언제부터? 다른 말이 없으면 소급하여. 무효행위 추인은 언제부터? 그때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 본인은 추인권이 있고 상대방은 철회권인데 추인권과 철회권을 단독행위 의사표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채고권과 그 다음에 상대방의 본인의 거절권과 채고권을 의사의 통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추인권은 언제나 소급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소급하는 것이 아니죠? 언제 소급한다? 다른 약정이 없을 때. 그러니까 원칙은 소급이에요. 다른 약정이 있으면 소급하지 않을 수가 있죠. 여기서 또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죠?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진 것은 다 볼 필요가 없어. 첫 번째,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해야 돼. 그래야지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져.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 것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몰라야 돼.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악이다. 그러면 무권 대리인 책임을 져? 안 져? 안 져. 그러니까 상대방이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증명을 해야 돼요?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무권 대리인이 책임지려면 무권 대리인은 반드시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죠. 누구의 선택이다? 상대방의 선택. 아주 중요해. 무권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있고, 누구의 선택? 상대방. 항상 시험은 뭐라 하냐? 대리인의 선택이라고 나와. 대리인 선택이 아니라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이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은 봐봐. 항상 세트로 암기해. 선의의 경우 철회, 선악불문하고 채고. 이렇게. 선의의 경우 뭐? 철회, 선악불문하고 채고. 그러니까 선인 경우는 철회권과 채권이 다 되는데, 악인 경우는 뭐만 된다? 채고만 된다. 채고. 그 다음에 상당 기간 중에서 어떻게 할래 물어봤더니 아무 말이 없다. 그러면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이라는 것은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추인권이죠. 추인권에서 중요한 것은 일방적 의사표시죠.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추인하는 것이고, 의사를 표시해야 되죠.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이 뭐고, 의사표시는 명시적 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묵시적으로 할 수 있고, 이 일방적 의사표시는 단독이죠.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없죠. 따라서 가장 중요해.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재단법인 설명에는 재단법인은 상대방이 없는 거죠.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세 가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 재단법인 설명이. 또 뭐? 유원, 유증이 있죠. 두 번째는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도 있죠.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 이거 재단법인 설명이 유원, 유증. 가장 기본적으로 세 가지. 재단법인 설명이 유원, 유증은 상대방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더 여유 있으면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 상대방이 없는 것이다. 상대방이 없는 것은 추인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것을 무권대리로 하면은 언제나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만약 우리는요, 무효라고 하는 것은 유동적 무효든 확정적 무효든 무효는 무효거든요. 그러니까 무효라는 것은 무효의 3대인치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죠. 그래서 무효임을 하면서 장기간 방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무권대리인 법령이가 유효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추인은 누구한테 하는가? 추인은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승계인이나 또는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해. 상대방의 승계인한테 추인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할 수 있는데 추인한 사실을 상대방이 모른다.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도리어 상대방은 말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자, 추인 거절인데 추인 거절은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해서 추인을 거절하거나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금방언이나 신의 측의 원칙에 반해서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소를 청구 못하니까 결국 누가 소유자다? 상대방이 소유자가 된다. 상대방이 그것을 정한테 처분한다?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고, 무권대리인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니까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를 무권대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알겠죠? 그럼요, 잠깐 쉬었다 표현들이요. 어차피 1시간 해야 되니까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